안녕하세요. 저는 38살에 병원 원무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최근 들어 환자분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해 업무적으로 상당히 바쁜 편인데요. 당직 근무도 있다 보니 일이 고돼서 그런지 함께 일하던 직원이 그만두게 되면서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힌 상태입니다. 직원을 구하겠다는 말은 하고 있지만 요즘에는 병원에서 근무하려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 이유가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병원에서 근무한다는 자체가 위험에 노출이 되어서 그런지 면접 오는 사람들도 거의 없더라고요. 간혹가다 면접을 보러 와도 병원에 밀집되어 있는 환자들을 보고 기겁해서 도망치기 바쁩니다. 그만큼 현재 병원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험한 곳으로 인식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힘든 와중에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는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정말 궁금하네요. 제가 겪은 사연을 들어주시고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남편과 결혼 이후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며 지내고 있었고,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외식을 하던 도중 저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면서 대화를 했어요. 내가 그동안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나에게는 둘도 없는 기회이고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앞으로 좀 더 많은 일을 접할 수 있어서 어렵게 생각한 뒤에 당신한테 얘기한 거니까 내 의견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 해외로 파견 나가야 할 것 같은데 해외에서 2년 정도 취재 활동을 해야 할 것 같아. 그래도 나를 믿고 일을 시켰는데 거절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뭐라고? 우리 지금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2년을 해외에서 지내겠다는 소리야? 무슨 군대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2년의 시간이 적은 편이 아니잖아. 꼭 가야만 하는 거야? 내가 힘들 거라는 건 생각은 안 해봤어? 나는 반대하고 싶은데. 아무리 좋은 기회라고는 하지만 꼭 그 길을 걸어야 앞으로의 인생길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특파원은 기자 중에서도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 몰라? 어려움이 많을 수는 있겠지. 시차도 그렇고 현지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뒤따를 수도 있긴 하지만 내가 외국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다방면으로 지식도 많은 걸 본사에서도 인정해 줬기 때문에 기회를 준 건데 내칠 필요는 없잖아. 내가 그랬지. 많은 고민을 하고 당신한테 얘기하는 거라고. 남편은 제 의견을 듣고 싶은 것보다 자기는 벌써 결정했으니 그런 줄 알고 있어라는 식의 말투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냥 무작정의 통보식이어서 당황하기만 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해외로 나간다는 게 너무 황당하고 혼자 결정할 거면 왜 저랑 결혼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계속해서 해외에서만 지낸다면 결혼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저는 반대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평범하게 살면서 둘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싶었는데 저와의 반대되는 의견 충돌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고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내내 남편과 저는 계속해서 이 문제로 다투게 되었어요. 남편이 잘 되는 건 당연히 좋은 거겠지만 삶에 있어서 돈만 쫓다 보면 정작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는 책임감 또한 무뎌질 것 같아 해외 파견은 안 된다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 문제가 양가 집안의 고민거리로 번지게 되면서 난감한 상황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네가 뭐가 그리 잘났다고 우리 아들 앞날을 막으려 드는 거야? 집안의 가장이 잘 돼야 모든 게 좋아지는 거 몰라? 어찌 된 겐 네 생각만 하는 거니? 내 아들이 하는 일이 기자이고 좋은 조건이 들어왔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걸 감히 우리 아들을 막아서려 들어?
하루 이틀 살 것도 아니고 평생 함께 할 텐데 그거 잠깐 못 참아서 이런 난리를 피운 거야? 어머님, 그게 아니잖아요. 해외에서 일을 한다는 자체가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요. 2년 동안 해외에서 지내야 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위험 요소도 상당히 많다고 그랬어요. 국내에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떠나야 한다는 건 저도 이해할 수 없겠어요. 당연히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상관없겠죠. 하지만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고 의견이 다르다면 최대한 현재의 상황에 좋은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함께 나가야 하는데 이건 무조건 제 의견은 묵살한 채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럴 거면 그냥 혼자 살지 왜 저랑 결혼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저는 무조건 반대 입장이에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시모는 난리를 쳤고 점점 험악해지는 분위기가 무서워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며 진정시킨 뒤 겨우 시모를 돌려보냈습니다. 시댁 집안은 자기 아들이라고 무조건 감싸돌면서 편을 들어줬고 저희 부모님 또한 제 입장에서 의견을 내세우셨지만 남편의 입장에서도 많이 고려하셨어요. 기자로선 선망의 대상이 될 정도로 욕심이 날 법하다고 난감하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너무나도 가고 싶어 하길래 더 이상 말려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주었네요. 결국 남편은 해외로 파견을 나가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반복되는 일상에 남편의 빈자리는 더욱더 크게 다가왔고 믿기 힘들 정도로 우울증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밖에서는 일적인 대화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집에 들어오면 홀로 남겨진 집에서의 생활이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2년 동안 특파원 생활을 해도 때 되면 잠시 국내로 들어왔다가 나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남편의 말은 달랐어요. 2년 동안 국내로 못 들어온다는 사실이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네요. 고작 3개월 정도 지난 건데도 너무 괴롭고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남편에게 의지를 많이 했었고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할 시간도 짧았기 때문에 모든 상황들이 적응이 되지 않았었어요. 남편이 없는 동안 혼자서 시댁에 찾아가 명절도 지내야만 했는데 이때가 제일 서러웠네요. 내가 이번 명절은 서둘러서 찾아오려니까 왜 이렇게 늦은 거야? 큰애들 오래간만에 온다고 하는데 준비된 게 하나도 없잖니. 빨리 불 올리고 전부터 붙이거라. 시애미는 말회관에 좀 다녀와야 되겠다. 네? 이 많은 걸 저 혼자 전부 다 붙이라고요? 오늘 다 하라는 건 아니시죠? 어머님 마을회관에는 왜 가시는데요? 왜 못해? 나 때는 그것보다 더 많은 양도 다 했는데 마을회관에 왜 가겠니? 돈 따러 가지. 지금 판 벌리다가 잠시 빠진 거잖아. 물 들어올 때 놓쳐야 하는 거 몰라? 한창 따고 있었는데 네가 하도 늦게 오는 바람에 리듬이 끊겼다. 가서 돈 잃으면 전부 다 너 탓인 거 알지? 돌아올 때까지 전부 다 끝내놓지 않으면 시애미가 잃은 돈 네가 메꿔줘야 한다. 알겠지? 잠시만요. 이대로 그냥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혼자 남아 이 많은 전을 붙이라고요? 말귀 참 못 알아듣네. 그렇다니까. 여기에 너 말고 또 누가 있니? 너 때문에 석 죽게 생겼다. 이럴 시간에 어서 해. 시모는 마을회관으로 서둘러 가셨고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시모가 돌아왔을 때 난리 칠 거 생각하니 잔소리 듣고 싶지 않아 억지로 전을 붙이기 시작했고 그렇게 몇 시간 동안 혼자서 기름 냄새 맡으며 온몸이 쑤시는 걸 참으면서 반 이상을 만들어가고 있을 때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 현관 쪽으로 나가보니 형님과 아주버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결혼 이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 얼굴 보는 게 힘들다는 말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 명절에는 시간이 되셨는지 그래도 찾아오셨길래 어머님한테 전화했어요. 그런데 몇 번이나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 제가 간단하게 음식을 내어드렸고 피곤한 얼굴을 하며 형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곤 저보고 고생한다며 옆에 앉아서 같이 먹자고 하길래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어 나중에 먹겠다며 주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아주버님이 날카로운 반응을 나타내셨고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아 함께 막걸리에 제가 부친 전을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시모가 현관문을 열며 들어왔고 형님과 아주버님을 보며 밝은 얼굴로 반겨주셨어요. 그런데 저를 보는 얼굴은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 마냥 굳은 표정으로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을 시간이 있냐며 물어보셨습니다. 너 내가 시키는 거 다 해놨니? 설마 다 끝내지도 않고 자리에 앉아 술판 버리고 있었던 거야? 음식을 내어드렸는데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셔서 자리에 앉은 것뿐이에요. 솔직히 저도 좀 힘들기도 하고요. 형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저도 몇 시간 동안 힘들게 전부치고 겨우 쉬고 있는 건데 자꾸 뭐라고 하시니까 너무 서운해요. 내가 뭘 설명해달라는 거지? 시키지도 않았는데 술상 봐준 거잖아. 전 하나 붙이면서 온갖 생색은 다 내던데? 지금 동서가 우리랑 겸상한다는 자체가 너무 웃기지 않아? 욕먹기 싫으면 어머님이 시킨 거 서둘러서 끝내도록 해. 얘 봐라. 너 그런 잔머리는 어디에서 배운 거니?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얼마나 잃고 왔는지 알아? 100만 원 잃었다. 나중에 통장으로 계좌이체 시키거라. 우리 아들은 해외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여기에서 막걸리랑 전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니? 병원에서 월급 쥐꼬리만큼 주는 일 하면서 설마 대우받고 싶은 건 아니지? 뭐가 있어야 대우를 해주지. 생각지도 못한 형님의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시모가 결정타를 날렸고 결국 너무 서러워 눈물을 흘리며 이런 식으로 대우받으면서 시집살이 하기 싫다며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나서는데도 아무도 저를 말리지 않았고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시차 때문에 고생할까봐 전화 오는 것 외에는 받지 않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고 말았네요. 몇 번의 전화 끝에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너무 서러워 눈에 눈물이 쏟아졌고 그동안 겪었던 일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래도 남편이라고 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고 그렇게 한참 동안 속에 있던 감정을 쏟아내고 나니 어느새 진정이 되더라고요. 언제 올 수 있냐고 물어보자 워낙 일이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다며 시모에게는 따로 통화를 하겠다고 얘기한 뒤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시댁에서 뛰쳐나왔는데도 그 누구 하나 저에게 전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았고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을 듣기 전까지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나오자마자 부모님 집으로 향했어요. 오래간만에 부모님 얼굴 보니 반겨주시는 모습에 왈칵 눈물이 쏟아지게 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냐며 걱정하셨지만 괜한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 것 뿐이라며 대충 둘러댔어요. 오래간만에 제 방에 들어와 아무 생각 없이 휴식을 취하니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고 갑자기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에 있었던 사진들을 보며 추억에 빠져 있었고 이런저런 물건을 뒤지며 추억에 빠져 있을 때 남편과 연애했던 사진들도 있길래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옛 기억을 떠올리던 그때 얼굴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남편을 쳐다보고 있던 여성이 있었고 이리저리 돌려가며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머리카락의 얼굴이 너무 가려져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며 지나치게 되었네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부모님과 명절을 보낸 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시모와는 전화 통화를 해봤는지 궁금해서 남편에게 문자도 남겨보고 연락도 했지만 아무런 소식을 들을 수가 없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그래도 틈날 때마다 전화도 자주 했었는데 몸이 떨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최근 들어 횟수가 많이 적어져서 걱정이 되긴 했었지만 그래도 이런 적은 없었는데 아예 연락이 차단되니 일도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밀려와 결국 제가 먼저 시모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2번 다시 안 볼 것처럼 난리를 쳐놓고 나갔으면서 왜 다시 전화한 거야? 인연 끊겠다고 하지 않았어? 나는 할 말 없다. 어머님, 그이가 전화를 받지 않아요.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닐까요? 분명 문자나 부재중이 떠 있으면 전화가 오는 편인데 연락이 안 된 지 일주일이 넘었다고요. 어머님은 전혀 아무것도 모르시고 계셨던 거예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우리 아들이 3살 먹은 애도 아닌데 뭐가 걱정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접하기라도 했니? 별 걱정을 다 하는구나. 어차피 시간 지나면 알아서 연락이 올 것을. 간섭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은 너같이 집착 심한 여자를 상당히 싫어하거든. 어련히 알아서 전화 오겠지. 이런 쓸데없는 말 하려고 전화한 거면 다시는 연락하지 말거라. 먼저 잘못했다고 시애미한테 용서를 비는 게 우선 아냐? 개념을 팔아먹고 돌아다니는 건 아니지. 2번 다시 연락하지 말거라.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는 시모의 태도에 오히려 제가 더 당황했었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할 사람은 시모인데 전혀 사태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을 때 갑자기 남편에게 전화가 다시 오게 되었고 급하게 전화를 받자마자 무슨 일이 생겼었냐고 물어보니 다른 지역에 일주일 정도 취재를 하려고 떠난 적이 있었는데 깜빡하고 핸드폰을 두고 왔었다며 불안하게 만들어 미안하다고 잘 살아있다는 말을 하자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결국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떨어져 지내는 게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삶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괴롭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남편이 해외에서의 생활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을 시점에 그동안 연락 한 통 없었던 시모에게 전화가 왔고 남편이 얼마 뒤 올 때가 되니 그동안 저에게 못했던 게 생각이 나 수습하려나 생각하며 전화를 받자 심각한 목소리로 저와 단둘이 장소를 잡아 만나길 원했고 시모가 정한 약속 장소로 먼저 도착해 기다렸어요. 빨리 왔네. 내가 그동안 제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함께 지내면서 진지하게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너는 우리 집안과는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아들과의 인연을 끝내줬으면 하는데 너도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잖아.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어머님과 문제가 있는 거지 남편과는 아주 잘 지내고 있는걸요? 그리고 이혼 문제를 왜 어머님이 관여하시는 거예요? 어머님과 그동안 연락을 끊고 지낸 게 왜 그런지 아직도 모르시는 거예요? 결혼하는 순간 시댁 집안의 노동자도 아니고 왜 온갖 잡일을 제가 해야 하는 건데요? 저도 귀하게 자란 딸이고 이런 대접 받으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남편과는 결혼 생활 유지할 거고 이렇게까지 말을 하신 어머님과는 더더욱 인연을 끊고 살아야 할 것 같네요. 이런 쓸데없는 말씀 하시려고 여기까지 부르신 거예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힘드세요? 2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연락하지 마시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형님이랑 잘 지내보세요. 시모와의 대화가 끝이 나고 서둘러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갑작스럽게 이혼 얘기를 꺼내길래 너무 놀라 다리가 후들거렸고 건물 기퉁이에 앉아 너무 서러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되면 연락 달라고 간단하게 문자를 남겼고, 그렇게 집에 도착해 조용한 집에 홀로 앉아 멍하니 창문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천천히 현관문으로 다가가 누구냐고 물어보자 형님의 목소리였고, 바빠서 얼굴 한번 제대로 볼 수 없는 사람이 갑자기 왜 찾아온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시모가 이혼 얘기를 꺼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 형님에게 이 사실을 전한 건지 의문만 들었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명절 때의 일은 아예 까먹은 건지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으면서 살가운 표정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 두리번거리시며 집을 구경하셨고 한참 뒤 입을 여셨네요. 시간도 없는 내가 여기는 왜 찾아왔겠니? 동서도 어느 정도는 짐작은 하고 있겠지? 결혼 생활이라는 건 혼자 잘났다고 막 나가서는 안 될 문제야. 그동안 아무 말 없이 동서를 지켜본 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절대 굽히지 않더라고. 어머님의 행동이 좀 지나쳤다 해도 어른이잖아. 동서보다 나이 차이가 얼마나 많아? 내가 왜 명절날 그런 식으로 나왔겠어. 동서의 말버릇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나온 거야. 그냥 네 하고 머리 숙여 들어가면 될 것을 나이 먹은 시어머니 이겨 먹겠다고 고개 빳빳이 들고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면서 소리치면 우리가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 어머님이 안 좋게 말해도 일단 한번 굽히고 나중에 단둘이 있을 때 따로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지방교육 제대로 받지 않은 철없는 딸로밖엔 안 보이는 거야. 시집와서 노예생활 좀 하면 어때? 그게 동서가 선택한 길이잖아? 그래서 이럴 바엔 차라리 이혼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동서가 살고 싶은 대로 하면서 마음 편히 살라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형님, 좀 배우신 분이라고 하셔서 그런지 가르치려고 하시는 성향이 상당히 강하신 것 같은데요. 어른이면 무조건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잘했던 못했던 고개를 숙이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어른이라도 잘못한 점이 있으면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거고, 배울 점이 있으면 나이가 어린 며느리한테도 배우셔야죠. 잘못했는데도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 상처 줄 수 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말을 할 때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저는 남편이랑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지 시집살이 하면서 노예생활 봉사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거든요. 형님은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도 안 비치잖아요. 준비된 음식만 드시니 뭘 알겠어요? 그리고 엄청 바쁘시다면서 남의 일에는 간섭할 시간은 되시나 봐요? 남편과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이혼을 하라는 건지 전혀 모르겠네요. 숨겨둔 며느리라도 있는 거예요? 들키기 전에 이혼해야 위자료 손해배상 물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나오는 게 더 의심스러운 거 아시죠? 형님은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똑바로 쳐다보면서 당당하게 할 말 다 하는 모습에 당황했는지 말을 더듬기 시작하셨어요. 도대체 왜 자꾸 이혼을 하라고 부추기는 건지 도저히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찝찝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형님과의 대화가 끝이 난 뒤 저희 집에서 쫓아냈고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아 점점 짜증이 고조되었고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까지 연락도 없고 제가 보낸 문자에 답장도 하지 않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출근을 하게 되었고 잡생각이 떠오르는 게 너무 싫어 일에 열중하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되어버렸고 그날은 당직이라 직원들과 저녁을 먹으려고 식당으로 향하려고 하던 도중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하는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가 병원 전체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난리가 난 상태의 상황 때문에 자연스럽게 환자들에게 시선이 꽂혔고, 남자와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충격적이게도 제 남편이 엄청 고통스러운 표정을 하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급하게 다가가니 어떤 여자와 떨어지지 못하고 붙어 있더라고요. 아직 국내에 들어오려면 한 달의 시간이 남았었는데 연락 한 통 없이 갑자기 병원에 들이닥친 걸 보니 너무 당황스러웠고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두 사람 다 눈을 질끈 감고 있는데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눈에 들어온 건 두 사람이 입고 있는 옷차림이었습니다. 둘 다 목욕 가운을 입고 있었고 가운에 적혀 있는 호텔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가 귀에까지 울려 퍼지며 옆에 있던 구급대원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자 충격적이게도 강력 접착제를 안약으로 착각해 둘 다 눈에 넣었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며 고통스러워하다가 손에 쥐고 있던 강력 접착제가 전부 흘러버려 머리카락과 얼굴에 전부 붙어버렸다는 엄청난 말을 듣게 되었어요. 남편이 왜 저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의문의 여자와 호텔에 갔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상당히 심각해 보였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떨어뜨려 놔야 한다며 엉켜붙어 있던 머리를 가위로 자르기 시작했고 남편의 한쪽 팔이 의문의 여성의 하의로 손이 들어가 있어 떨어뜨리려 하는데 고통스러운지 의문의 여자가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하의를 제거하자 충격적이게도 강력 접착제 때문에 손 전체가 여자의 아랫배에 달라붙어 있었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믿기지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여자의 배가 불룩한 게 임신을 한 듯 만삭이 되어 있었고 여자는 고통스럽다며 진통까지 오고 있다고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둘 다 눈에 접착제를 넣은 상태로 남편의 손은 만삭인 여자의 배에 달라붙어 있어 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 출산이 임박했는지 진통까지 와서 병원은 비상사태로 아주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남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결국 눈물을 흘리며 등을 돌리고 말았어요. 의문의 여자에게 자기라는 말을 하면서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걸 입증시켜주는 결정적인 한마디에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스친 시모와 형님이 떠올랐고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왜 그토록 이혼을 시키려고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문의 여자는 분명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은 얼굴이라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 사진에 있던 여자의 모습이 떠올랐고 둘은 제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시댁에 무작정 찾아갔어요. 갑자기 들이닥친 저를 보며 당황스러워하는 얼굴 표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길래 더욱더 수상해져 시모를 밀치며 난리를 치자 거실에는 시모와 나이대가 비슷한 여자가 앉아 있었고 얼굴을 보니 그제서야 모든 걸 알 수 있었어요. 병실에 실려온 여자의 엄마였고 그 순간 화장실에서 걸어 나온 한 사람은 형님이었네요. 모두가 한 통 속에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거에 더 이상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요? 이 늦은 시간에 병원에서 왔다고요. 어머님 아들이랑 저 사람의 딸이 강력 접착제에 눈이 둘 다 붙어서 진통까지 오는 상황에 지금 병원 전체가 난리가 난 상태예요. 서로 전부 알고 있었고 저만 모르고 있었네요. 둘이 좋다는데 그럼 어쩌냐? 죽지 못해 살겠다는데 벌써 외국에 살림 차리고 살고 있었어. 나도 얼마 전에 알았다. 그래서 너한테 이혼하라고 얘기한 거야. 나는 뭐 이런 상황이 좋기만 한 줄 아니? 자기들이 벌인 행동인데 어쩌겠어. 그래서 그냥 이혼하라고 했잖아. 왜 내 말을 안 들어서
못 볼 꼴까지 보니? 그 여자 아주 예전에도 우리 아들 따라다닌 적이 몇 번 있었다는 말은 들었었는데 이렇게 될 거라고는 전혀 몰랐다. 일단 병원에 가봐야 하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시모는 만삭이 된 상태로 한국에 미리 왔었다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도움을 청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형님과 어머님이 다짜고짜 이혼을 하라고 얘기한 거였네요. 결국 이 문제로 모두가 다시 병원으로 향했고 그 말을 듣고 저도 어느 정도 마음을 잡을 수 있었어요. 그동안 몸이 멀어진 만큼 마음도 멀어진 건지 쓰러질 정도로 충격을 받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수술을 끝낸 두 사람은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으로 인해 벌을 받은 건지 각각 한쪽의 눈은 강력 접착제로 인해 결국 실명을 하게 되었고 출산도 끝이 난 상태였습니다. 아이는 아무런 문제는 없었지만 둘은 각각 한쪽씩 실명을 했으니 그걸로 충분한 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더 이상의 미련 없었고 저를 보며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너무 한심스러웠네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두 사람에게 위자료 소송을 끝으로 더 이상 만날 일은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짧았기 때문에 그래도 쉽게 마음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평생 동안 불행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해요. 저런 집안에서 사느니 지금처럼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 사연을 알려드리니 그동안 속에 조금은 남아있었던 아픔까지 전부 씻어낼 수 있었네요.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가득할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